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땅의 웬 제외공간 표시 독도위 마크 외교부 발칵.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 단계별 여행 가능 지역 등 해외 여행 관련 각종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독도를 우리나라의 제외공간 즉 해외 외교 업무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표기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도를 보면은 제외 공간이 있는 지역들 위에 태국 문양이 표시되어 있는데 독도 위에도 같은 태국 문양이 붙어 있던 겁니다. 참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도 제가 정말 황당해요. 사실상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표기한 셈이다. 외교부는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독도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넣었는데 별도의 아이콘을 사용하지 않고 제외 공간용 태극 문양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오해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은 뭐 그 표시가 삭제된 상황이고요. 벌써 두 번째죠. 지난번 국방부에서 발간한 서적에서도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를 해서 한번 뭐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제외 공간으로 표시한 일. 이게 또 우연입니까? 실수고요? 실수도 두 번 연속이면 글쎄요. 지금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독도를 이렇게 안이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 외교부, 국방부, 정부의 두 개 부처가 이렇게 연속해서 실수를 저지른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요? 이 정도면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려야죠. 가뜩이나 국민들이 독도까지 일본에 팔아먹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소유권을 조금씩 좀 포기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민주당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외면 대단히 유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회 논의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유예를 촉구했었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끝내 민생을 외면을 했다. 민주당이. 그리고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외면할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즉각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노동자가 조금 다친 거를 갖고 고용주를 처벌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사망을 하거나 정말 중대한 재해, 아주 크게 다쳤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소홀히 한 고용주를 처벌하는, 노동자가 혼자 잘못을 해서 노동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다친 게 아니라 엄연히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고용주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당연히 노동자를 위험한 상황에 방치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 마땅한 거죠, 고용주는. 근데 이 법을 시행하는 게 우리 사회에 혼란을 주는 거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만한 그런 일입니까? 오히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면 작업 능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들, 5인 미만 기업들이 노동자들이 우리 책임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사망을 해도 우리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법은 없애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요? 노동자들 안전한 작업 환경 만들어주는 게 어째서 이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외면하는 게 되는 겁니까?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벌금 몇 천만 원 내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유가족들은 얼마나 헛헛했겠어요.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사업장의 총 책임자는 벌금 몇 천만 원 내고 끝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죠. 산업안전보건청, 청으로 승격을 한다? 정부 부처 하나를 더 늘리는 것과 근거가 될 수 있는 법 자체를 바꾸는 것과 등가치환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뭐 야당과 거래하듯이 우리가 이걸 줄 테니까 너네도 이걸 내놔라 하는 이런 거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준석 개혁 미래당 겨냥 윤핵관과 다를 바가 없다. 이준석 대책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개혁 미래당을 겨냥을 해서 윤핵관과 다를 바가 없이 가고 있다. 제3지대를 하겠다는 분들이 이준석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준석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 교통 공약이 어떻다. 뭐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들 것이 아니라 어떤 개혁을 하고 싶어 하는지 밝혀라. 최근 개혁신당이 발표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폐지 공약에 대한 개혁 미래당 내부에서의 우려, 이거를 이제 겨냥을 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이름 갖고도 뭐 말이 나왔었죠. 왜 개혁자를 같이 붙이냐.
그냥 이렇게 이름에 맞게 당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뭐 그런 멘트인데 사실 뭐 개혁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을 뭐 따라하려고 뭐 그랬겠습니까? 개혁미래당도 뭐 나름대로 개혁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죠. 개혁이라는 단어가 뭐 전세를 낼 수 있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그간의 행보, 뭐 언행들, 정치적인 전략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혁미래당도 안 좋아해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개혁신당이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을 보면은 이준석 신당이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 신당은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 말처럼 비판만 합니다. 이준석 대표 65세 이상 뭐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폐지 공약.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뭔가 다른 방안을 내놓아 보면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없이 민주당에 있을 때는 이분들 계속해서 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 체제 어떤 지도부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을 나가서 당을 창당한 뒤에는 또 계속해서 본인들은 뭔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계속 비판하고 개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일단 임시 당명이라고 해도 물론 개혁이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정치 질서, 관행들,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그게 주가 되면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잘못됐어. 아, 이건 아니야. 이준석 신당 이건 아니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뭔가 개혁 미래당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만의 아젠다를 들고 나왔으면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율 답보 상태 그건 조금이나마 벗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국회의원 급여 낮추자 제안에 막 던진다. 정치 혐오 포퓰리즘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최근 국회의원 급여인 세비가 오른 데 따른 비판 여론이 있다. 이를 낮추자고 제안을 했죠.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으면 어떨까 예전부터 생각을 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 5,700만 원, 월급은 1,300만 원. 그러니까 지난해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40만 원이니까 이대로 하면은 뭐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의 불체포 특권 포기, 뭐 국회의원 50명 감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건은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포퓰리즘이다, 정치 혐오에 기댄 것이다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막 던진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근데 이게 왜 막 던지는 거냐면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세비를 줄이려면은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돼요. OECD 국가 중에 국회의원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우리가 국회의원들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뭐 이렇게 많아 300명이나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 한 명당 국민의 숫자가 우리가 많은 편이에요. 1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를 토대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작업이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만큼 공백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북유럽의 선진 국가들, 뭐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을 하다가 언제든지 떠나는 그런 나라들은 사실 인구수 2만 3만당 국회의원 1명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낮추려면은 사실 세수를 줄이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거 이것이 정설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줄이고 세비도 반토막 내자 이게 얼핏 보면은 정치개혁 같은데 그냥 지르는 거예요.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거고 총선은 이겨야겠고 이렇다 할 전략도 전술도 없고 이분이 뭐 정치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까? 캠프에서 한번 활동을 해보기로 했습니까? 총선 지기라도 하면 본인도 이태롭지. 그러니까 일단 지르고 보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들 분석도 제대로 안 해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생각하겠지. 국회의원 줄이자고 하자. 세비도 줄이자고 하자.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이런 발언을 좀 하셔야 돼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면요.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목요일 밤 보내시고요. 마지막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